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사복지 2017년 문제 해설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수준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풀기에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평소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지문의 수준이 꽤 높아진, 그래서 9급 일반 행정직에서 좀 되게 좀 무게감 있게 나왔다,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좀 어렵게 푸셨을 것 같고,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우리 감수성 영어로 공부하는 학생들 어휘, 문법, 독해 단계 잘 밟아서 기출문제로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 조금 버겁지만 잘 푸셨을 것이다, 또 앞으로도 잘 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며 이제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I absolutely detested the idea of staying up late at night 했는데요. 이게 일단 여기 staying up late at night 이라는 생각이니까 요 of를 동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의 내용을 뒤에다 쓰면서 뭐뭐의 생각 이렇게 가는 거죠. 뒤에 보면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거 stay up 하는 생각을 보통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다가 접두어가 뒤로 시작해요. 이게 down이니까 이 내용은 완전 싫어했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그 추측을 할 수 있죠. 싫어하다라는 말을 찾는데 defend는 변호하다, 그러니까 반대말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건 offend라고 하는 변호하다라는 말이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confirm은 이제 파워드 표제어이기도 한 firm 자체는 확고한, 그래서 확인하다라는 말이니까 긍정적이고, abandon하고 abhor가 A, B로 시작하는데 A, B는 멀리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abandon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해설했던 경찰 문제 2017년 경찰 문제에 답으로 나오기도 했던 단어예요. 버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쉬웠고 abhor를 모르시는 분이 많았을 텐데 A, B는 away고 horror는 horror 무비 할 때 그 horror, 공포, 이 말의 HOR이에요. 머리털이 막 쭉 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싫어하다에 abhor가 딱 맞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앞뒤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단어에 접두어를 활용하시고 접두사를 활용하고 선택항에서도 접두사를 볼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 had an uncanny feeling 했는데 uncanny는 can이 앞에 on을 붙인 거예요. can이는 할 수 있다라는 can을 가지고 형용사 만든 겁니다. 그래서 can이는 능숙하고 굉장히 솜씨 좋은인데 uncanny니까 뭔가 서투르고 어색하고, 그래서 어색한의 대표적인 이제 파워워드 표제어인 awkward라는 말의 동의어인 거죠. 근데 이걸 혹시 몰랐더라도 I had an uncanny feeling 하고는 대절이 나올 때 이 느낌, 여기 또 이제 느낌이라는 것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쩌어쩌 하다라는 느낌. 여기도 역시 feeling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에요. 뒤를 보면 I had seen this scene somewhere before. 전에 어디선가 이걸 본 적이 있는데 라고 하는 약간 이상한, 약간 어색한, 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어색한이라는 파워드 표제어이기도 한 odd, 이 단어는 이제 제가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워드 3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3권에는 100개의 표제어가 들어있어요. 3판에 이제 책이 3권 나옵니다. 볼륨 1은 중학어휘, 볼륨 2, 2권은 고등어휘, 3권은 대학어휘, 이렇게 나뉘는데 아드는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등 과정에 있는 100단어 중에 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파워드는 원래 500단어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1권에 100단어, 2권에 200단어, 3권에 200단어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첫 권에 들어가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이다, 되게 적당했고요. ongoing은 동사로 계속 가다, 이게 on이 부사로 쓰일 때는 계속이라는 말로 쓸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계속하다 할 때 keep on이라든지 뭐 see you 보자 하고는 나중에도 계속 보자, see you later on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간다가 계속 하다라는 말인데 이걸 이렇게 앞으로 넣어서 계속 가는 이런 형용사를 만든 겁니다. 그다음 obvious는 분명한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고, offensive는 좀 전에 방어하다라는 동사 defend를 봤었죠. 예, 그것에 이제 반대말로 말씀드렸던 offend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쾌한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럼 또 3번으로. 이 문제는 이제 상당히 쉬웠어요. 대화에 뭐가 들어갈지 알기 위해 이제 여기를 읽어보면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는 클럭, 직원, 세일즈 클럭 같은 사람이겠죠. 판매원 같은 사람일 거예요. 판매원은 represent
representative 이거 발음 되게 길죠? representative 이걸 줄여가지고 rep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직원입니다. May I help you? 아마도 직원일 거고 뒤를 보면 I bought this dress 2 days ago. 그러니까 옷을 산 거예요. But it's a bit too big for me. 이러니까 A가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뒤를 보면 Then I'd like to get a refund 라고 했어요. Then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죠. 그렇다면 제가 환불.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를 줘야 될 텐데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환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뒤를 보면 I'm sorry but there's no smaller size 라는 말이 이제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하겠고 뒤를 보면 I feel like it fits you perfectly though 이렇게 그리고 손님이 크다는데 딱 맞네요. 이건 이제 이상하잖아요. That dress sells really well in our store. 정말 잘 팔려요. 이것도 어울리는 말은 아니고 I'm sorry but this purchase can't be refunded 하면 그 다음에 환불받겠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이 단어 발음 purchase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purchase 이게 구매 이런 단어입니다. 자 4번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자, 이 정도 읽어보면 Oh, how about now? 이제는 어때요? 이러니까 Now it looks a bit too loose. 너무 헐렁하네요. If it's too tight or too loose 너무 꽉 맞거나 또 너무 헐렁하면 You'll get an incorrect reading. 그래서 좀 부정확한 읽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부정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뭐라 그러고 Press the button now 이래서 그럼 이제 동사가 먼저 나와서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옷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기 읽기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싶고 You shouldn't move or speak. I get it.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일까 추측해 가면서 이제 여기를 읽을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B까지 읽어버리는 게 낫겠네요. You should see your blood pressure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blood, 혈, 그다음 pressure, up. 혈압을 보게 될 거예요. On the screen in a few minutes. moment. 몇 분 지나면 그때 딱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혈압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혈압계를 꽉 조이거나 또 너무 헐렁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뭐가 들어갈지 추측한 다음에 선택한 거 보면 I didn't see anything today. 오늘 아무것도 못 봤다. 이상한 얘기죠? okay. What do I do next? 제가 뭘 해야 되죠? 이러니까 이제 press the button 이라는 방법을 얘기한다는 게 딱 어울렸고 right, I need to read the book. 책 읽는 얘기 아니었고요. Should I check out their website? 웹사이트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가 나오면 야호 잘 풀어봐야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공통영어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자, they didn't believe his story. 믿지 않았고요. And neither did I. 그래서 요 and neither를 합쳐가지고 nor라고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죠. 예, and neither. 그리고 나도 아니었어요. 이러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neither라는 부정부사가 나왔으니까 부정부사 다음에는 조동사를 주어 앞에 도치시켜야 되고 이 조동사가 적당한지를 보셔야 돼요. 이 앞에 믿지 않았다라는 과거 시제의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did로 받은 것은 딱 맞다는 거죠. neither was I가 될지, neither am I가 될지, 여기다가 어떤 조동사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참 옳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이거 맞네요. 여기다 맞다고 표시하기가 조금 떨리지만 그래도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 표시하고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겠어요. The sport in which I'm most interested is soccer. 이래야 되는데 in that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절 앞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죠. 그리고 in that 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in that이라는 표현은 뭐뭐라는 면에서 라는 의미로 이유를 소개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을 말하고 나면 이렇다는 면에서 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얘기할 때 인데스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인데시 아니라 the sports가 뭔지를 소개하는 형용사절이고 전치사를 앞에다 쓰려면 in which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묻고 있어요. 형용사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 문법책에 형용사절을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 설명하는 섹션을 보셔야 돼요. 다음 Jamie가 learned from the book that 제미가 배웠습니다. 그 책으로부터 대절을 배웠어요. 대절의 World War War가 1914년에 발생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배운 건 과거,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거, 1차 대전이 일어난 거는 더 과거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럼 더 과거니까 had pp를 쓴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여기 보면 1914년이라는 특정 시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단순 과거를 씁니다. 그 특정 시점이 나오면 이게 뭐 더 과거였는지 어쩌는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명확한 시점이 나오면 단순 과거를 맞춰주시도록 하는 걸 문제로 낸 거고요. 이건 시제 문제였죠. 그 다음 two factors have made 하면 두 가지 요소들이 이제 주어가 복수니까 맞게 have를 잘 써줬고 made scientists difficult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과학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difficult라는 우리가 이제 난이 형용사라고 부르죠. 어렵거나 쉽다라는 것을 말하는 형용사는 활동을 수식해요. 활동이 어렵거나 쉬운 거지 사람이 어렵거나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two factors have made it 이라고 활동을 대신하는 가목적어, 가대상을 써주고 그 다음에 사람은 요 determine the number of species on earth 지구상의 종들의 숫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과학자니까 이 활동을 하는 사람을 for somebody, for scientist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다시 찬찬히 보시면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다 문법 문제를 보면 설명을 보면 알겠는데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보면 아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고 이거 이상해 이렇게 되려면 그 차이가 뭡니까? 설명을 들어야 아는 사람과 설명을 듣지 않고도 문장을 보면 이게 틀렸다 맞았다를 아는 사람 아시죠? 예, 공부의 정도의 차이죠. 공부를 얼마나 내재화 시켰는지, 공부를 얼마나 깊게 했는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깊게 꾸준히 하시도록 파운스 같은 거 공부해서 꾸준히 영어가 생활화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 6번 어법상 옳지 않은 걸 찾겠어요. 자, 다 맞고 하나만 틀립니다. A few가 몇몇이니까 몇몇 개 다음에 복수로 쓴 건 딱 맞죠? A few words, 다음 caught in passing 이게 이제 수식이에요. 단어들이 뭘 잡았다는 게 아니라 잡힌이죠. 그 다음에 in passing 지나가다가 잡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 few words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which와 그 다음에 시제는 아마 과거 이렇게 내용상 과거로 보이니까 which were 이런 것을 생략한 상황이죠. 지나가다가 사로잡힌 몇몇 단어들이 set me thinking 했는데 set 이라는 게 고정하다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뭐뭐 하고 있도록 고정했는지를 대상과 대상보 이렇게 나란히 쓴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런 것이 뭐 문법책에 막 설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set me thinking 하면은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게 하더라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이건 문법책에 명시적으로 나오는 문법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hardly라고 하는 과거 죄송합니다. 부정을 표현하는 부사가 나왔어요. 부정부사입니다. 예, 부정을 의미하는 부사. 그럼 도치를 해야 될 텐데 도치는 잘 하긴 했는데 도치를 한 것까지는 맞는데 이 조동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 하자마자 B 했다 라는 말이 이제 공통영어에서도 막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는 시제편에서 선생님들 문제를 많이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자마자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hardly 거의 안 되는 hardly, scarcely, rarely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마자의 내용은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를 did가 아니라 had 그 다음에 enter가 아니라 entered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문법 문제 굉장히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포인트여서 이제 공부해뒀다가 맞출 수 있도록 돼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틀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고 다시 보면 hardly had she entered the house when someone turned on the light.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누군가가 불을 켰다. 이런 문장.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다 맞는 걸 확인합니다. 우리가 계속 좀 전에 제가
계속하다라는 말 go on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계속 운전하다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운전했냐면 호텔까지 운전했습니다. From whose balcony? 여기가 종속 접속사인데 여기서 묻는 건 whose예요. 원래 whose는 그 사람의, who가 사람이니까, 그리고 SE는 그러니까 John의라는 말이 John's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라고 소유격을 만들기 위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whose는 사람에만 쓰지 않고 사물에도 쓴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호텔을 이렇게 받은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텔의 발코니로부터 우리는 내려다볼 수 있었다. 타운을. 호텔이 높은 곳이었나 봐요. 지금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the homeless가 주어인데 이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the poor, 그 다음에 뭐 부유한 사람들 the rich, 그 다음에 젊은 사람 the young, 그 다음 뭐 시각장애인이면 the blind,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의 계층을 더 플러스 형용사로 쓰며 대체로는 복수로 받는 이 문제의 지점을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집 없는 분들이 대체로 복수로 잘 받았습니다. have great difficulty ing. 요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어려움을 겪는다 할 때 have difficulty ing 해서요. getting a job, so they are losing their hope. 해서 희망을 잃고 있는 중이다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7번 갈까요? 7번 이제 문법 문제가 끝났고 독해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빈칸 부분이에요. 밑줄 친 부분. 그럼 이 많은 것들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빈칸으로 바로 가서 빈칸 바로 앞에 이 정도부터 regardless부터 읽겠습니다. 저도 문제 풀 때 여기 제가 문제 푼 종이가 있는데요. 문제 풀 때 저도 딱 여기다 이런 밑줄을 그어 놓고 여기부터 열심히 읽어요. Regardless of the size of our bank account 하면 bank account 통장의 규모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건 적건. 그 다음 주어는 suffering becomes a conduit to altruism or heroism. 여기까지 보면 suffering이 altruism이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 conduit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괜찮아요. 예, 뭐 특별히 반대말 같지는 않아 보인단 말이죠. con이란 접두어가 좋은 거고 doit도 그러니까 이끌다, conduct 할 때 보이는 이끈다라는 계열의 말이니까 conduit이 뭐 되게 어려운 말 같지는 부정어라든지 이런 거 같지는 않고 결국 altruism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파워드의 altruistic 아마 이 단어가 표제어일 텐데요. alter 바꾸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래서 이타주의 아니면 영웅주의로 가게 된다. 이 말의 뜻은 통로입니다. 자, 그러면 고통을 겪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주의로 이끈다. 언제냐면 우리 자신의 고통이 우리를 강요하여 좋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예, 저도 제가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힘들었지. 내가 어릴 때 이런 공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수업을 하고 책을 만드는 거지. 제가 아무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고통이 이타주의로 이끈다. 우리 자신이 고통 겪었던 것이 우리 학생들도 힘들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는 긍정적인 말 less involved 이거 빼겠고요. 보다 주의하게 된다. 이게 맞죠? 자, indifferent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무관심한 파워도 500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무관심한 거 아니고 attentive는 왜 주의 집중이라는 명사 attention의 형용사형이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이게 맞겠죠? 자. 뒤에 맞아 보면 and to intervene 간섭하게 된다. 언제냐면 우리가 봐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clutches라는 건 딱 잡는다. 클립으로 딱 묶은 것처럼 잡아. Of the kind of suffering we know so well.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종류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면 뭔가 간섭하고 싶다. 책을 만들고 싶다. 강의를 하고 싶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영화에 대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 드실 거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강수성 영어로 공부해서 영어가 재밌어지고 야 공부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으시면 부디 성공하시고 옆에 있는 다른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자, preoccupy라는 게 점령
하다. 이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거, 그걸 occupation이라고 하는데, pre를 넣으면 이렇게 사로잡다, 정신적으로 사로잡다. 그래서 preoccupied with 하면 무엇에 막 골몰해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저는 앞에 부분을 이제 읽고는 싶은데 이제 우리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것처럼 합니다. 자, 8번도 역시 빈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 건데 이 문제가 꽤 어려웠죠? 자, 가보죠. So, 그래서 repurposing. 자, 우리는 조금만 읽을 거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열심히 읽을 거예요. 본문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열심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요만큼만 읽을 거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읽는 거예요. repurposing 하면 purpose는 꼭 알아야 되는 목적이라는 말이고, 그럼 re는 다시니까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repurposing these massive spaces for consumers 하면 엄청 큰 공간들이 있고요. 이 공간의 목적을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용도 전환. For consumers who have other ways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자, 여기까지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spend their time and money 할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비자들을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is likely to require a lot of creativity. 많은 창의력을 요구할 것 같다 이랬는데 굉장히 영화에서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필요하다. 아이디어. 그러니까 전구 반짝하는 거. 전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반짝하는 거.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나오면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창의력에 대한 얘기를 하기 마련이에요. 창의력, 혁신. 이게 워낙 중요한, 이 문화에서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창의력이 나오는 것, 그리고 공간과 상관 있는 창의력이 나오는 것 찾겠습니다. Luxury brands are thriving at Soleil. 해서 이 thrive라는 파워드 500개 표제요. 막 번창하다란 말이거든요. 럭셔리 브랜드가 소레일에서 굉장히 막 잘 팔리고 있다. 아주 번창을 하고 있다. 이것이 창의력과 상관이 있나요? 크리에이티비티와? 여러분 어때요? 또 이것이 스페이스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빼겠습니다. Soleil has decided against making bold moves 했는데 bold 역시 파워드 500개 표제어예요. 그래서 과감한 행동을 안 하겠다 이랬는데 과감하다는 게 창의력하고 상관이 있죠. 그쵸? 사실 여러분 이게 제 자랑 같지만 이 책이 얼마나 볼드합니까? 예? 이 책은 책 한 권을 한 달에 공부하십시오 하면서 단어를 100개만 넣고요. 그리고 한 단어를 2페이지에 설명을 해요. 굉장히 볼드한 건데 그게 크리에이티브한 것이기도 하죠. 색다른 것. 근데 여기는 반대한다라 그랬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고, 뒤로 보면 increasing the online consumer base에서 온라인 소비자 기반을 늘리는 것은 아마도 마지막 최후의 희망일 것이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가자. 이런다는 건데 아까 공간에 창의력을 준다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죠. 인터넷은 이미 창의적이지는 않아요. 인터넷을 쓴다는 것 자체는. 4번을 보면 하나의 5층짜리 드래곤 슬라이드가, 우와, 상상해보세요. 드래곤 슬라이드가, 용이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 5층짜리 어마어마하죠. May not be a bad place to start. 시작하기에 나쁜 곳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하기에 좋은 곳일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공간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참 좋은데 요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앞부분을 가서 조금 더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얘기냐. 소레일이라는 매우 유명한 이제 영국의 백화점입니다. 이 소레일 디파트먼트 스토어 아울렛 in Shanghai. 근데 이 소레일이 샹하이에 지점을 낸 거예요. 이것이 would seem to have all the amenities, 모든 amenities를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 보인다.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 겉으로 보인다. 이래 보인다. 사실은 아니더라. 영화에서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보인다는 겉보기만 그렇다 이거죠. 모든 amenities,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다. Necessary to succeed in modern Chinese retail, 현대 중국 소매업에 필요한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럭셔리 브랜드도 있죠.
베타적인이라고 있는 파워드 500개 표제요. 베타적인은 자기만 있는 아주 독점적인 그런 위치도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샹하이에 백화점을 세웠는데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창의력이 필요하고 5층짜리 드래곤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좋은 연결이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시는 거 파워 리딩에서 배우십시오. 책 가져다가 딱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역시 여기에 빈칸이 있는데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부터 일단은 읽어볼게요. 네, 여기부터 읽어봅니다. Nonetheless, it is essential. 자, 이게 필수다, 중요하다. 이랬으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요. to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를 써야 될 겁니다. We do know that. 여기서 do는 강조하기 위해 쓴 거고, we do know that new technologies will bring both the dividends and the problems, especially human social problems. 자, 이 얘기를 잘 읽으면 이 글은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고, 신기술은 디버던스도 있고 프로블럼스도 있다 했으니까 디버던스가 뭔지 몰라도 뭔가 좋은 것이고 프로블럼스라는 안 좋은 면도 있다. 그러니까 명암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디버던스는 여러분 디버던스 설명 여기서 해볼게요. 디버던스라는 거는 배당금이거든요. 배당금. 그러니까 뭔가 돈이 오는 거 좋은 거네요. 예. 나누다라는 동사 디버던드 틀렸네요. 나누다라는 동사 divide에서 나온 이제 주주들에게 이 수익을 나누어 주는 이 배당금을 말해요. 그래서 신기술이 배당금도 있고 문제도 있고 특히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 The more 더 비교급이 나왔네요. The more we try to anticipate these problems, anticipate이라는 좋은 단어 나왔는데 expect 예상하다 라는 말의 동의어예요. 파워드 500개에는 expect가 표제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 자, 거기 동의어로 anticipate 설명하고요. 자, 우리가 더 많이 이 문제들을 예상하려고 할수록 더 좋다.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상이 지금 포인트인 거죠.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않으면 통제를 못 하니까 그래서 꼭 예상을 해줘야 된다. 여기에 중요한 건 anticipate. 여러분 아까 동의어가 뭐였죠? 동의어. 예, expect. 문제에 대한 예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도 들어가야 될 내용은 분명해졌기 때문에 선택하면 바로 가는 거죠. It is essential to work out reasonable scenarios for the future. Scenarios for the future가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예상이죠. expectations죠. 그래서 이것을 짜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은 굉장히 적합한 선택항이고 뒤를 보면 legitimize 이것도 파워드 500개 표제어 안에 legitimate 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법과 합법적인 법과 관련해서 합법적인 혹은 적합한 그러니까 legitimize는 적법적으로 만들다, 적합하게 하다, 적법화하다란 말이에요. possible divergence from future changes 미래의 변화로부터 오는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합법화하고 적법하게 만드는 것.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상이 빠졌어요. Leave out various aspects of technological problems에서 다양한 문제들의 면모들을 빼놓는다 했는데 빼놓는 건 예상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빼겠고요. 다음 consider what it would be like to focus on the present 했는데 그러니까 what it would be like 어떨까 하는 건 예상인데 현재에 집중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미래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였으니까 이것도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있었는가? 아니면 빈칸을 맞추기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 부분에 집중하면 이 아랫부분부터 열심히 읽으면 되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파워 리딩 전략편의 빈칸 완성 문제를 푸는 방식 그대로 제가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치 문제를 풀겠고요. 일치 문제 파워 리딩 전략편을 설명하는 건 앞을 잘 읽어서 일치 문제는 주제를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 바로 선택항에 가서 선택항에서도 키포인트를 찾고 그리고 다시 본문에서 정보를 찾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자, 1번대로 하겠습니다. 주제 찾아보죠. Taste buds got their name from the 19th century German scientist
Georg Menser and Rudolf Wagner, who discovered mounds made up of taste cells that overlap like petals. 휴. 첫 문장이 되게 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글은 테이스트 버즈에 대한 얘기다 이거죠. 테이스트 맛이라는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버드가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버드라는 말. 그러니까 로즈버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장미 봉우리. 그러니까 맛봉우리. 아이고. 맛봉우리, 맛을 느끼는, 뭐, 우리 어려운 말로 미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미자하고 봉우리 뢰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혀의 이 맛을 느끼는 이것이 요 이름을 19세기의 과학자인 이 사람들로부터 얻었고, 이 사람들은 이 마운스가 봉우리예요. 봉우리를 발견했는데, 맛 세포들로 구성된, be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된 이제 봉우리들이다. That overlap like petals. petals는 꽃잎. 이파리, 그냥 이파리는 leave라고 하지만 꽃의 이파리는 petal이라고 해요. 그것처럼 이렇게 포개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고 뒷부분에 일부 모르더라도 이게 맛봉우리 과학자 이 얘기를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선택한 갑니다. Taste buds가 were invented in the 19th century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invent의 뜻이죠. invent는 뭐예요? 발명하다잖아요. Taste buds가 발명이라고 하는 것, 컴퓨터라든지 또는 이런 기기를 발명하는 거죠. 카메라 같은 걸 발명하고 뭐 또는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뭐 인쇄기를 발명하고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없던 걸 있게 만드는 게 인벤트입니다. 그 테이스트 버즈는 원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벤트와 discover는 되게 다른 말이다. 예, 발견을 하는 것과 발명은 다르죠. 그래서 틀려요. 그 다음에 replacement of taste buds 이게 주어인데요. taste buds가 replace는 교체, 대체 이러니까 이따가 없어지고 갈리는 것, 새로 바뀌는 것이 does not slow down with age 했는데 나이와 함께 느려지지 않는다 했는데 상식적으로 어때요? 뭔가 어렸을 때는 빨리 교체가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느려지기 마련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3번 보면 아이들은 더 민감한 팰릿을 갖고 있다, 어른보다. 이 팰릿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대체로 아이들이 더 민감하다는 말은 대체로 맞죠. 그 다음 the sense of taste. 자, 맛이라는 감각이 decline 한다. 파워도 500개 표제어고요. D가 아래로, 그 다음 cline은 구부러진다 해서 아래로 휜다. 자꾸 좀 감소한다. by eating cold soup 해서 차가운 습을 먹음으로써 이게 줄어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가운 습을 먹으면은 얼얼해서 맛을 모르니까.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우리는 지금 맞는 걸 찾겠죠? 일치하는 것. 자, 그럼 아까 세 번째 얘기는 아이들이 더 민감하다. 팰리트라는 말이 나왔고요. 팰리트.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직도 모르죠? 예,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마지막은 콜드 습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일치라고 했는데 더 맞아 보이는 건 이쪽이니까 우리는 아이들 얘기를 읽겠습니다. children을 찾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아마도 이제 중간 아래쪽에 나올 것 같아요. 세부적인 얘기니까 여기 바로 children이 나오네요. baby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읽죠. A baby's mouth has many more taste buds than an adult. 어른의 입보다 taste buds가 더 많아요. 따라서 더 민감하겠죠. With some even dotting the cheeks. 해서 어떤 맛봉우리가 이 볼 쪽에도 있대요. 애들은 점점이 흩어져 있답니다. Children이 너무 좋아해요. Adore라는 말은 너무 좋아해요. 단맛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혀의 그 끄트머리가 더 민감하다는 거죠. 설탕에. Have not been blunted. blunt라는 거는 무뎌지는 거. 그러니까 dull. 파우더의 표제어인 널의 동의어 by trying to eat hot soup before it cools 해서 자꾸 이제 뜨거운 걸 마시다 보면은 그 맛봉우리가 무뎌지는데 애들은 그 뜨거운 걸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hot soup이 나오지 cold soup은 아예 나오질 않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치문제라고 막 다 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주제를 찾고 테이스트 버즈의 과학적인 설명이다. 선택한 가서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맞을 수 있고 이걸 찾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 돌이켜 보시고 팰리츠 설명드릴게요. 팰리츠는 그러니까 더 민감한 뭐 여기서는 입맛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서 나온 단어로 palatable 이라는 말이 있어요. palatable. 그러니까 우리 입천장에서 이렇게 군침이 도는 거 팔렛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palatable은 군침이 도는 맛있는 이런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발음해 보시죠. palatable. 나머지 부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11번. At this company, we will not put up with such behavior.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 참다라는 걸로 다 바로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고요. 참다가 왜 put up with냐? 올려요. 참는 건 올리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말이 patience. 인내심을 올린다 였는데 인내심을 생략한 아마 그런 말일 거예요. 자, modify는 적절하게 만들다, 수정하다, 수식하다, 조금 바꾸다 이거고 record 기록하다 하실 거고 evaluate은 value가 가치니까 가치를 드러내다, 평가하다란 말이고요. 자, 이 회사에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참지 않겠다 이런 얘기. 자, 여러분 12번 설명할게요. 의미상 옳지 않은 겁니다. 자, take은 잡다인데 take over는 잡아서 이렇게 넘겨오는 거고 take on은 잡아서 자기한테 붙이는 거고 take off는 잡고 있다가 떼는 거고 take after는 after가 뒤니까 뒤쫓아가면서 잡는 거 이렇게 잡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I'm going to take over his former position. 그의 전에 갖고 있던 직책을 내가 그 사람 건데 잡아서 내 쪽으로 넘겨오겠다. 내가 맡겠다. 맞죠? 인수하다라든지 떠맡다. 남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걸 take over. 좋고요. 다음, I can't take on any more work at the moment. At the moment은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다른 일도 더 많은 일은 잡아서 나한테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take on도 떠맡다, take over도 떠맡다지만 남의 걸 가지고 올 때는 take over를 쓰고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간에 다른 걸 자기가 붙일 때는 take on이라고 하는 것 의미상 맞고 다음 the plane, 비행기가 take off 할 수 없었다. 비행기가 뭘 잡고 있다가 뗀다. 뭘 잡고 있죠? 땅을 잡고 있다가 떼는 것. 그래서 take off가 이륙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Because of the heavy fog, because of 다음에 당연히 명사를 써야 되죠. of가 전치사니까 이 뒤에 주어 동사 이런 거 쓰지 마세요. I can't go out.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take after 해야 돼요. My baby sister를 내 여동생을 뒤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돼요? 잡을 필요는 없죠? 돌보면 돼요. 돌보면 돼요. 그래서 돌보다는 look after고, take after는 뒤쫓아가면서 잡다거나 특히 누구를 닮는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먼저 가셨는데 그 뒤에서 그분들 특징을 잡는 것 이렇게 되니까 look after, take after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어떻게 풀었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take over가 인수하다, take on은 떠맡다, take off는 이륙하다, 다음 take after는 닮다, look after는 돌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운 게 아니라 take이 무슨 뜻이고 on이 뭐고 off가 뭐고 over가 뭐고 이랬던 거.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굉장히 적응력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죠. 기억하기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제목. 자, 13번에 제목을 찾아라. 앞에 잘 읽고 뒤에 잘 읽고 선택한 거 읽을게요. 드라마는 행위이다. 드라마는 존재이다. 드라마는 그렇게나 정상적인 것이다. 이것은 드라마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파워드 500개 표제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engage in, participate in. When faced with difficult situations.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when we are를 생략했고요. 자, 그러면 이 글은 드라마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이 보통 정상적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택한 가서 dysfunctions of drama, 그러니까 잘못된 기능, dis라는 말이 뭔가 나쁘다는 뜻인 것 같죠. 그래서 뭔가 기능이 잘못된 것, 근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빼겠고요. Drama in our daily lives are daily라는 게 그 everyday라든지 또는 normal하다든지 이런 말이 동의어니까 답은 이거겠죠. 다음 drama as a theoretical art에서 예술적인 어떤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무대 예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고요. dramatic changes in emotions 하면 여기서 드라마가 아니라 change, 특히 감정 얘기를 한 것이라는 제목인데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드라마를 얘기했으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쉽게 하셨을 거고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getting on with, get on with, on 계속 이걸 가지고 가는 것. 우리의 day to day, every day, daily. 자, 우리의 day to day lives를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은 뭘 요구하냐면 a series of 1년의 연속된 civilized maskes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할 때 얼굴에 쓰는 가면을 필요로 한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dignity, 존엄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해서 포인트는 day to day다. 확인이 됐고요. 자, 14번 봅니다. 요지. 요지. 역시 앞에를 잘 보겠어요. How on earth 이랬는데 이 on earth라는 말은 세상에 우리나라 말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will help the poor 가난한 사람을 도울까? 만약에 정부가 try to strangle globalization by stemming the flow of trade, information, and capital, the three components of the global economy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파워리딩 전략편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대어예요, 대어. 황금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파워리딩 전략편에 보면 맨 처음에 빈칸완성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찾기 얘기하거든요. 첫 주에 빈칸완성, 두 번째 주 주제 완성 이렇게 가는데 주제를 찾는 것에 보면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이 그냥 첫 문장에 딱 보여주는 제시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시문인지 반박을 하려는 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해요. 근데 제시문의 특징인 여러 가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질문이 나오면 그게 바로 제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질문이 나왔죠.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질문이 있으면 바로 답을 하겠다는 거고 이게 주제예요. 자, 질문을 그래서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의 주제는 뭘까요? 세계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세계화를 strangle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계화를 이거 하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거야. 자, 즉 세계화를 strangle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라는 말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계화를 좋게 만든달까요? 안 좋게 만든다는 걸까요? 뒤에 보면 스템이라는 말을 또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자, 무역의 흐름, 무역, trade, information, capital, 무역, 정보, 자본의 흐름을 스템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것은 세계의 component 요소예요. 구성하다라는 동사 compose의 명사형이죠. of the global economy. 세계 경제의 세 가지 component인 이런 것들의 흐름을 이렇게 해서 세계화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세계화를 늘리면 되겠어요? 세계화를 줄이면 되겠어요? 이거를 단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쵸?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The disparities. 이것도 어려운 단어였어요. 파워도 공부하면 아는데 PAR이 equal 같다거든요. 500개 공부하시면 디스는 이제 따로따로잖아요. 대체로 부정어로 쓰잖아요. 그래서 차이라는 말이에요. Between rich and poor.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are still too great.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 다음에 나오죠. It is just not true that. 대절도 틀리다. 경제 성장이 단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만 혜택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leave out, 이 사람들을 빼놓는다는 건 틀리다. As the opponents of globalization and the market economy would have us believe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opponent가 파워도 500개 표제예요.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세계화와 시장 경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믿게 하는 것처럼 이랬어요. 자, 이 단어를 알면 간단했을 텐데 단어를 몰라서 많이 읽었습니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평소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단어 공부를. 파워도 공부하세요. 스트링글은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진짜 쉬워요. 스트링이 끈이잖아요. 끈. 그래서 끈으로 묶는다예요. 그러면 세계화를 묶으면 세계화가 잘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란다 이거죠. 예. 그리고 스템은 이렇게 멈추게 한다. stop 같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줄기라는 명사인데
그 줄기, 그 나무의 줄기가 어떻게 막다가 되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주 쓰이니까 공부를 해보시고 strangle이 훨씬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목 졸라 죽이다 뭐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하면 이 글은 세계화가 가난한 사람, 세계화가 잘 돼야 가난한 사람도 잘 산다. 이게 주제라는 건 나왔죠? 자, 이제 뒤로 가시면 세계화는 그 빈부의 conflict 파워도 500개 표제예요.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 이러면 안 되겠고요. 세계 경제가 가난한 사람을 비용으로 하여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at the expense of. 이 사람, 그래, 가난한 사람 좀 고생해. 그리고 세계 경제는 잘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겠고 세계화가 beneficial 파워도 500개 표제예요. 혜택이 될 수가 있다. 한 사람의 경제적 스테이터스 매우 중요한 단어로 지위 하고 상관이 없다. 부자에게도 좋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좋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니까 답은 3번. 우리가 그 얘기를 믿건 말건 본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정부는 무역의 흐름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이 통제를 아까 통제에 해당하는 단어로 목 졸라 죽이다 라고 하는 strangle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가 그의 주장이었죠. 자, 넘어갑니다. 자, 15번 잘못 옮긴 것 대체로 문법 문제고요.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곧 본사로 와주십시오. Please come to the headquarters. 여러분 본사는 the headquarters. 대체로 이렇게 씁니다. 특히 s는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때로는 단수로도 받고 복수로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수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본부가 옛날에는 이제 건물이 여러 개여서 아마 s를 늘 붙였던 것 같아요. Please come to the headquarters as soon as you receive this letter. as soon as라는 말은 이제 when하고 비슷한데 when은 받을 때고 as soon as는 받자마자고 바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라도 시간 조건 부사절에는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는 시제 잘 맞췄고요. 나는 소년 시절 독서하는 버릇을 길러 놓았어야 했다. 아쉽다 이 얘기예요. 예, 맞죠. 독서 참 중요한데요. 나는 ought to have formed 이러면 ought는 should랑 거의 같은 말이어서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다. 못해서 아쉽다. 그게 잘 된 겁니다. Should have formed a habit of reading in my boyhood. 그래서 요런 습관, a habit이라는 명사에 대한 동격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뭐 외국에 10년 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한편 이유가 된다는 거죠. Having been abroad for 10 years. 자, 완료를 써줬어요. 10년 동안이니까. 자, 시간이 이렇게 길게 있어 왔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 완료상을 잘 써준 거고 그는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잘했네요. 내가 그때 그 계획을 포기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것은 가정법이고 그 과거와 다른 것을 가정하고 있죠. 다른 것을 가정해요. 따라서 과거 완료형을 여기 이렇게 잘 써줬네요. if를 생략했습니다. 맨날 시험에 나와요. 맨날 제가 그 이틀 전에 설명했던 경찰 문제에도 이거 몇 번이나 나왔어요. 가정법 공부 잘 해보세요. 공통영어에서 설명 진짜 잘해요. 예. Had I given up the project at the time? 그때 at that time 과거에 그걸 포기했더라면 나는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데 낫이 빠졌네요. I should not have achieved such a splendid result 했고 splendid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splendid는 여기까지가 빛이 나는 걸 말해서 굉장히 빛나는 업적 이런 말입니다. 훌륭하다라는 말은 이제 파생된 거고 원래는 빛나는 이란 말이고요. 자, 16번 역시 틀린 거 찾겠고요. 그 회의 후에야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는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Only after the meeting 이렇게 부정부사와 only 부사구로 시작을 하면 강조하고 조동사, 주어, 본동사 이렇게 도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자꾸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그 모임이 있고 난 후에야 그는 깨달았다. 그 심각성 of the financial crisis 옳게 해줬네요. 장관은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장관은 주장했다 다음에 대절에 should 빠진 동사원형 모든 시험에 경찰 문제 나왔던 거 똑같아요. 지금 경찰 문제 나왔던 문법 포인트하고 A bridge should be constructed over the river to solve the traffic problem에서 맞고요.
여러분 이거 해설 제가 천천히 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장하다 같은 당위를 말하면 대절에 should 빠진 동사원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책을 찾아서 공부하세요. 이 해설 강의 들으시는 학생들 중에 한 반 이상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좀 넘어가 볼게요. 비록 그 일이 어려운 것이었지만 자,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법인데 나왔어요. As difficult a task as it was 하는 거는 공통 영어에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1번, 2번처럼 맨날 묻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던 보어를 이렇게 앞으로 가져간 거예요. 강조하려고. 그러면 강조하려면 이게 강조잖아요. 강조 다음에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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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렇게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일 거예요. 의미가 비록 뭐뭐였지만 인데 올도를 쓰지 않고 짧은 단어인 as를 써줘요. 예. 이걸 물은 거고 또 하나는 as, 형용사, 어언, 명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건 들어봤죠? so, 형, 명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so 다음에 형용사, 어언, 명사 쓰는 것처럼 so만 그런 게 아니라 so, as, how, to 네 단어가 다 그렇거든요. 역시 공통 영어에 보면 중요하게 다루고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주요 문법을 적용해서 어려운 임무였지만 린다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라고 읽고 딱 맞다 이렇게 나오면은 공부를 참 잘하신 거죠. 자,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뒤를 볼게요. 그는 문자 메시지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는 너무 정신이 팔렸죠? 뭐뭐를 하기에는. 그래서 너무에 해당하는 이건 좀 지나쳤다라는 to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to 용법 이러고 so to 용법이라고 하진 않아요. so that so that 구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so를 쓰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to를 쓰면 너무 지나치고 나빠서 뭘 할 수 없었는지 이런 패턴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꽤 괜찮은 문제였어요. 자, 17번 또다시 빈칸 문제네요. 자, 여기랑 여기. 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A general notion, however 이럽니다. A general notion. notion은 개념. 컨셉하고 비슷한 말인데 똑같지는 않지만 이건 이제 알다라는 know의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러나 of the relative complexities of the two systems 그래서 그 두 시스템의 상대적인 복잡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얻어질 수가 있다. 방법은 뭐냐? 얻어질 수 있다. by ing를 넣어서 방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By the size of the nerves connecting the eyes and the ears to the centers of the brain 이러는데 지금 여기 중요한 거는 the two system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the two system. 근데 뒤에 보면 눈하고 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신경들, 눈과 귀의 신경들의 크기, 눈과 귀를 뇌의 중심지로 연결하는 신경들의 크기를 뭐 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택항을 보면 add하고 compare가 나왔는데 다시 올라가서 보면 add는 add A to B 이런 패턴을 써요. A를 B에 덧붙인다죠. compare는 compare A to B 혹은 compare A with B 이렇게 써요. 보통 with는 비교를 뜻하고 to는 비유를 뜻해요. 그렇지만 요거는 되게 디테일한 차이기 때문에 조금 바뀔 수 있어요. 허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비유라는 말일 때는 꼭 to를 써주셔야 돼요. with를 쓰진 않아요. 비교는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compare의 핵심적인 의미는 비교니까. 자, 그럼 다시 가서 보면 여기 add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크기를 어디에 더한다가 말이 되나요, 여러분? 크기를 어디에 덧붙인다? 크기를 덧붙인다? 아니죠. 뭐 10,000원을 그 돈에 더했다. 이건 되죠. 그러니까 세 사람을 덧붙였다. 이건 되지만 크기라는 추상적인 것을 어디에 덧붙인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비교한다라는 말이 훨씬 적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add보다는 compare가 훨씬 낫고요. 이 뒤로 가볼게요. Actually, in normally alert subject 했는데 alert도 파워도 500개 표제요. 아마 subject도 표제어로 이 책에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면 파워드 1권에 나오는 500개 단어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subject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안 되어 있어서 금방 안 보이니까 뒤에 가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보니 subject가 표제어 맞네요. 24번 단어니까 바로 가서 찾아보면 여기 subject가 나옵니다. 그러면 subject에 대해서는 학과목, 문장 속의 주어 이렇게까지만 나오는 거냐? 안타깝다. 여기다가 실험의 대상자라는 말을 써줬어야 되는데 이 책은 중학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의미까지만 커버하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왔어요. 아이고 그건 아쉽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서브젝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서브젝트가 실험의 대상이구나 하는 것까지 나중에 이제 덧붙이는 거는 아예 모를 때보다는 훨씬 쉽죠. 자, 그러면 실험 대상자를 서브젝트라 그럽니다. 밑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신이 분명한 실험 대상자들에서 다음에 그럴 법한데 눈은 그만큼이나 as much as 1,000 times as effective as the ears. 그러니까 눈하고 귀를 비교하고 있는데 1000배나 정보를 모아하는데 능숙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 눈이 귀에 비해 1000배나 정보를 잘 빨아들이고 잘 알아듣고 뭐 이런다는 얘기이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선택한 가서 보면 덧붙이는 건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sweep up 하면은 정보 sweep은 쓸다니까 쓸어 올린다. 정보를 끌어올린다 라는 말이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어색한, 흐름상 어색한 문장 이런 거 찾으려면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어쩔 수 방법이 없어. 근데 읽을 때 키워드를 표시해 가면서 자, Children's Book Awards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상이 have proliferated 하면은 막 번창했다라는 말이에요. 어근을 공부해도 그닥 도움이 되진 않은데 프로가 들어가면 앞으로니까 대체로 늘어나는 거죠. 아까 줄어들다는 reduce였죠? 예, 이것의 반대말 막 늘어나요. 아까 잠깐 봤던 thrive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될 수 있겠어요. Have proliferated in recent years. Today they are well over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100 different awards and prizes by a variety of organizations.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100개도 넘는다. over 100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이 되게 많다죠. The awards may be given for books of a specific genre. 이걸 genre 이렇게 발음합니다. 프랑스 사람처럼 genre.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이 특정 장르의 상을 줄 수도 있고요. Or simply for the best of all children's books. all 이렇게 표시해야겠네요. 요거 지우고 all children's books published within a given time period. 그래서 2017년에 출판된 모든 책 중에서 1등이냐 아니면 특정 장르에서 1등이냐 이렇게 뽑는다. 연결 좋았고요. An awards may honor a particular book or an author. 책에 상을 줄 수도 있고 or an author, 작가에 대해서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For a lifetime contribution to the world of children's literature. Most children's book awards are chosen by adults, but 이럽니다. 그러니까 시상자들이 어른일 때도 있지만 but a growing number of children's choice book awards exist 해서 아이들이 뽑는 상도 있어요. 흐름 좋았죠. The larger national awards given in most countries.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상이 있잖아요. 그것은 are the most influential, 영향력이 크고요. And have helped considerably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fine books. 그래서 이제 대중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About the fine books being published for young readers. 해서 이제 좋은 책들이 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On award ceremony, 그러니까 시상식이 for outstanding services to the publishing industry is put on hold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죠. hold가 붙잡다. put on hold라는 게 이제 미루어졌다. 잠깐 좀 미룹시다. 당장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색한 얘기였고 빼고요. Of course, readers are wise not to put too much faith in award-winning books.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은 좀 전에 이제 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상 받은 책, 이게 파인한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독자들이 이러지 않는 만큼은 똑똑하다. 너무 많은 믿음을 상 받은 책이라고 그냥 믿는 거는 아닐 정도로 wise하다. An award doesn't necessarily mean a good reading experience. 필연적으로 반드시 necessarily라는 말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상을 받았다고 책이 꼭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 It does provide a starting place when choosing books. 책을 고를 때 시작 지점은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말 흐름 전체 좋은데 시상식 얘기를 끼워 넣은 건 이상하다. 자, 뒤로 갑니다. 19번 들어갈 위치. 이 문제 풀 때는 이 글을 잘 읽어서 주제 찾으시고 앞에 뭐 있을까 뒤에 뭐 있을까 생각하고 글을 읽는 거예요. This inequality가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이 불평등은 수정이 된다. by 방법은 뭐냐면 by their getting in their turn.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그들이 얻어요. Better portions from kids by other people. 더 좋은 것을 얻음으로써 정정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by 다음에 ing가 나왔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써라.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요. 이제 요새는 소유격 말고 목적격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by them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만 이제 원래 그러니까 정식 문법에 맞게 there를 써서 그들의 얻음 이렇게 해줍니다. 그들이 얻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장 앞에는 이 불평등이 나와야 되고 불평등이 해소된 것이 나왔다는 걸 기억한 다음에 본문을 읽겠어요. 무슨 불평등을 얘기했을까? 자, let us examine a situation of simple distribution. 자, 이건 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Such as occurs when an animal is killed in a hunt. 해서 동물 사냥 얘기인 거죠. One might expect to find the animal. 자, find 대상, 다음 대상 보호예요. Portioned out according to the amount of work done by each hunter to obtain it. 그것을 얻기 위해 한 것만큼 이렇게 portion은 뭐 나누어 줄 걸로 아마도 예상을 하겠죠. 이 예상은 equality가 있을 것이다. 평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범위 내에서까지는 이 원칙, 이 평등한 일한 만큼 가져간다라는 평등한 원칙이 따라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 아무 일도 안 했지만 그 권리가 역시 있습니다. 뭐 약간 불평등이죠, 역시. 근데 이 불평등이 해소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올 것인지 뒤를 보면 각 사람 in the 캠프에 있는 각 사람은 한 몫을 받는데요. 무엇에 따라서냐면 depending upon his or her relation to the hunters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평등한 겁니까? 불평등한 겁니까? 자, 자기는 일을 안 했지만 사냥꾼하고 친해가지고 많이 가져가. 일한 만큼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건 앞에 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한 거였네요. 그래서 이걸 빼고 여기까지가 불평등인데 그렇지만 또 지금은 내가 일 많이 했지만 이 사람도 떼어주고 저 사람도 떼어주고 그래서 좀 불평등했지만 다음 경우에 내가 또 받아. 이 얘기를 여기다 넣었다고 칩시다. When a kangaroo is killed, for example, the hunters have to give its main parts to their kinfolk. 여기 친척이입니다. 친척에게 줘야 해. 그리고 the worst parts may even be kept by the hunters themselves. 여기 보니까 더 불평등하네요. 자기 친척한테 다 나누어주고 제일 안 좋은 부분이 헌터에게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가 답이네요. 여기가 이 불평등이 해소된다. 여기는 이제 불평등 해소가 나오겠죠. The net result 이랬는데요. net이라는 말은 순 결과. 그러니까 아까는 마이너스였지만 뒤에는 플러스가 있으니까 순 결과는 평등이다. 이렇게 되네요. The net result in the long run is substantially 상당히는 똑같다. 각 사람에게 평등이 나온 거죠. 그러나 through this system, 이 시스템을 통해 the principles of kinship obligation 그러니까 불평등했다, 평등했다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친족 간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것도 파워드 오백기 표제요. 이런 원칙과 and the morality of sharing food 이런 이제 윤리성은 강조되어 왔다.
이 문제 틀리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해보면요. 자, 불평등이 바로 앞에 나와야 되고 불평등이 교정됐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불평등이 없는 좋은 상태가 말이 돼야 된다. 앞에는 안 좋은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추측했는데 불평등 얘기를 꽤 자세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불평등 얘기를 잘 정리한 얘기는 저 아래쪽에 나왔던 거죠. 자,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글을 이어진 순서로 잘 잡아라 이럴 때는 여기 잘 읽으시고 주제를 잘 읽으시고 앞부분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선택항에서 버릴 걸 버리고 대체로 아마 B로 시작할 가능성이 많죠. 자, the most innovative of the group therapy approaches was psychodrama. 자, 그러면 이 글은 group therapy, psychodrama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를 하는 얘기입니다. The brainchild of Jacob L. Moreno. 해서 이걸 발명한 이분의 이제 아이쯤 되는, 뇌에서 만들어진 아이쯤 되는 사이코드라마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Psychodrama as a form of group therapy started with promises. promise가 아니라 premise, 전제. 어떤 전제와 함께 시작을 하냐면 they were quite alien to the Freudian worldview. 자, 프로이드식의 세계관하고는 다른 alien 하면은 이제 이질적인이죠. 인 데서 시작을 했다. 어떤 프로이드의 세계관은 어땠냐면은 mental illness가 essentially occurs within the psyche or mind. 프로이드는 정신병은 머리에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모레노라는 사람은 머리에서가 아니라 딴 곳에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ut he also believed that 이 말이 나오려면 also believed라고 했으니까 A를 믿었고 그러나 또 무엇도 믿었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요. 이 he는 모레노라는 아까 그 학자분이시겠죠. 근데 그분의 믿음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A 앞에는 그분의 믿음이 하나 나와야지 also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A는 빼겠고 그가 믿었던 건 창의력이 solitary process가 아니고 but something brought up by social interactions에서 사회적이다 했고 이건 정신병 얘기도 아니고 창의력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창의력에 대한 뭔가 그의 믿음을 말했어야 합니다. 자, 그럼 B를 볼게요. Despite his theoretical difference from the mainstream viewpoint, 여기 나오네요. 그의, 즉 모레노의 이론적 차이, the mainstream viewpoint는 프로이드식의 그 주류 관점과 차이가 있었지만 모레노의 영향력 in shaping psychological consciousness in the 20th century, 20세기 심리적 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상당하다. 좋은 연결이에요. 다음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보겠습니다. He believed that 믿음이 나오네요. 뭘 믿었냐면 the nature of human beings, 인간이라는 존재, 이 존재의 본성은 is to be creative, 창의력 나왔습니다. And that living in a creative life,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열쇠다. 인간의 건강과 복지의 열쇠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도 믿었습니다. 그 연결 좋죠? His most important theoretical tool, 극적 도구가 was what he called role reversal이다 이랬는데 극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가장 중요한 걸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창의력과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이 나온 다음에 또한 모두 믿었다라고 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답을 해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But he also believed that 창의력이 아까 그 사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의력은 아까 창의력에 대해서 그가 뭘 믿었어요? 창의력이 중요하다. 건강에 중요하다. 이렇게 믿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믿었냐면, 창의력이랑 혼자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이다. 흐름 되게 좋죠? 그는 어디에 많이 의존했냐면, theoretical techniques, 여기 나오네요. theoretical techniques들이 있었는데, role playing도 있고, improvisation, 이거는 이제 즉흥 연출이라는 겁니다. 미리 보지 않고 즉석에서 한다는 거죠. As a means of promote creativity and general social trust. 창의력이나 사회적 trust를
올리는 수단으로 그걸 이제 그런 기술들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role reversal입니다. 역할을 전환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 역할을 하고 학생이 선생님 역할을 하고 이렇게 역할을 바꾸는 게 굉장히 창의력이나 사회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흐름 좋았죠? 불이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굉장히 길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1시간 조금 넘긴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잘 풀 수 있도록 꼼꼼히 공부를 반복해서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여기 마지막에 심리 얘기 나왔는데, 영어 공부할 때, 힘들어. 뭐 이러면서 공부를 하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좋냐?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계 남도록. 그래서 1단계 공부하고,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고, 알겠다. 내가 배웠다. 내가 지적으로 튼튼해지고 있구나. 내가 아는 게 많아지고 있구나.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강수성 영어로 해서 꼭 원하는 거 얻으시고 이깁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